상담의 작업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 네 과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도입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곳에서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도입 단계를 지나고 나면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의 특징은 저항과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상담의 작업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담의 작업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 상담의 종결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의 작업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작업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은 사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해 왔던 내용은 상담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 변화가 인지의 변화이든 정서의 변화이든 행동의 변화이든 관계의 변화이든 상담은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서 또 종국적으로 가보면 상담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단계는 상담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상담의 도입 단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의 구조화를 합니다. 구조화라는 것은 상담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담의 구조화가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될 것이 상담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죠. 상담의 목표라는 것도 과정 목표와 또 결과 목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 상담에 관한 과정 가운데서 상담의 목표를 하여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업 단계는 뭐냐? 상담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상담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작업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의 이 작업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상담의 작업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이 있다.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상담에서 작업 단계의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에서 작업 단계에서 해야 될 상담자의 과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이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를 해야 됩니다. 이 자기 노출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자기 노출, 자기 개발, 사적인 자기 이야기하는 것,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요소에서는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취급해야 됩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적응적인 행동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적응적인 행동을 다룬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이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 요소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이 바람직한 행동을 다루었다면 이 새로운 행동을 찾았다면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숙제를 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작업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은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담자의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요소는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어야 한다. 세 번째 요소가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충분히 다루었으면 그 비효과적인 행동을 대신할 새로운 행동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행동을 찾았으면 그 행동이 그 내담자에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학습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주로 작업 단계에서 해야 될 과업이다,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노출이라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 상담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내담자는 상담자를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담자는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의미 있는 문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의 도구는 말입니다. 내담자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노출하는가에 따라서, 내어놓는가에 따라서 이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상담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담자는 상담 시간에 자기의 의미 있는 문제 얘기를 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은요,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고 상담자가 뭔가를 해석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담자가 자기의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 내담자가 자기의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 얘기를 이 상담자에게 토로하고 털어놓을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정신분석 쪽에 가서는 이 내담자가 과거에 있는 자기를 만나면서 무엇이게 있는 나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이게 있는 나를 만날까요? 자유연상이라 말합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 음표화라 언어로 표현할 때에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기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엉어리적인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뭐냐? 부정적 감정의 엉어리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정하는 카타르시스라.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 이야기를 말로서 표현하면서 내 마음속에 엉어려져 있고 답답해 있고 이런 것들이 말로서 표현하면서 가슴이 시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상담자들이 해야 될 진짜 과업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의미 있는 문제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말을 하면서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것, 이것을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작업 단계에서 내담자가 사적인 자기 이야기를 노출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의 정화를 이루어갈 때에 이 상담자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기술이 있습니다. 베이직 카운슬링 스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공감을 해줘라. 두 번째가 상담자의 자기 개방입니다. 자, 여기서는 내담자의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었다면, 이 상담자의 자기 개방은 무엇인가 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자도 내담자와 유사한 감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얘기 들으면서, 나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도 중학교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내 감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현재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그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담자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 주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내담자는, 야, 상담자는 나와 같은 경험이 있구나, 나와 같은 감정의 경험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 작업 단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갑이 내담자의 자기 노출과 그 다음에 감정의 정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내담자가 이 감정의 정화를 할 때 이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담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그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 말합니다. 부모님을 탓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친구를 탓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또 신을 탓하기도 합니다. 원망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망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이렇게 마음껏 토로하고 나면, 마음껏 말을 하고 나면 감정이 카타르시스, 감정에 정화되면서 비로소 마음이 이렇게 정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작업 단계에서 두 번째 다뤄야 되는 것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룬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사실 감정의 정화 시간에 보면 대부분이 이 내담자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생각의 시선이, 감정의 시선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시선이, 정서적 시선이 타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고, 그 타자의, 중요한 타자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고, 그 친구에 의해서 내가 현재 이런 아픔과 고통과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감정적으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충분히 다루고 주면 내담자는 그 말을 하면서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게 되고, 감정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감정의 엉어리가 밖으로 사라지면서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이 시원하게 되니 비로소 마음에 눈이 떠인다, 감정에 눈이 떠인다, 비로소 눈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 초점이 타자에게 가 있던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유발된 것이, 현재 내담자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유발된 것이 지금까지는 남 탓이고 지금까지는 환경의 탓이었다면 이제부터 그 눈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문제의 원인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이
또는 행동이 또는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이 이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담자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내담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무엇일까?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내담자가 현재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반복되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고의 패턴이든 정서의 패턴이든 행동의 패턴이든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해오면서 그가 갖고 있는 사고의 패턴과 정서의 패턴과 반복적인 패턴을 이것을 내담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탐색이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은 무엇인 탐색을 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는 근거 자료는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상담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근거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담자가 단지 의뢰인의 이야기가 근거 자료가 돼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룰 때는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내담자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발견된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탐색을 했으면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것이 나의 현재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비효과적인 것이 또 부적응적인 행동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내담자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내담자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 내담자가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탐색과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이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취급하는데요. 이때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직면의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피드백의 기술입니다. 이 상담자는 이 직면의 기술과 피드백의 기술을 통하여서 이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탐색하고 내담자에게 이해시키고 내담자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직면이 무엇일까? 직면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이것이 직면의 의미입니다. 직면은 또 직면을 다른 단어로 상담 기술로 맞닥뜨립니다, 이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박과 직면은 다릅니다. 이 논박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강의해 드렸지만 논박은 인지치료나 그 다음에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나 또는 인지행동치료에서 왜곡된 인지도식이나 비합리적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논박입니다. 그래서 논박에 5가지 기술이 있다고 했죠. A-프로그라고 해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로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면은 뭐냐? 직면이란 것은 내담자의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패턴이나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정서적 이런 패턴에 의해서 이것을 내담자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얼굴과 얼굴을 통하여서 상담자가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런 것이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거울이 되어서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내담자에게 거울의 역할에, 상담자가 거울의 역할에 되어서 내담자에게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자신이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자기에게 있는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입니다. 내담자는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는데도 그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하고 또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자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내담자의 비효과적 행동 패턴을 그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상담자가 거울의 역할에 대해서 보여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직면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직면을 할 때에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가변성입니다. 가변성이라 이것은 내담자가 변화 가능한 것에 초점이 둬야 됩니다. 그의 언어라든지 그의 정서라든지 그의 생각이라든지 그의 행동이라든지 뭔가가 내담자가 바꿀 수 있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생각과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드러납니다. 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가변성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하다는 것은 내담자의 언어와 내담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변화 불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마라. 변화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입니다. 비강요성입니다. 변화하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개인 상담은요, 이 가족 상담과 다르게 개인 상담에서는 여러분 논박을 하든지 직면을 하더라도 피드백 하더라도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선택권은 내담자에게 넘기고 내담자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자기가 내가 이 비효과적 행동이 있구나, 내가 부적응적 행동이 있구나, 잘못된 사고가 있구나, 이 내담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수용하고 그때 비로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강요입니다. 세 번째, 진술성입니다. 진술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담자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시간에 상담자가 발견한 내담자가 말한 것을 통하여, 표현한 것을 통하여,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객관적인 자료를 언어로 그대로 진술해 준다, 표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상담자의 뭔가 해석이나 상담자의 뭔가 관점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진술입니다.
세 번째,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일어난 직후에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직면은 외과적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직면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부적응적인 행동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담 시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직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 심력이 갖추어졌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 비효과적 행동 패턴이 반복되어 오다가, 아하, 상담자가 저러저러한 것이 현재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런 것이겠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아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도 이 상담자의 직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상담을 해 가는데 다시 그 행동이나 언어나 감정이 나옵니다. 이때 한다는 것이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의 네 가지 기본 요소는 가변성, 비강요성, 진술성, 적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하면 제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기법. 저자는 박민수고 시그마 프레스에서 출판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직면의 공식은 먼저 첫 번째,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행동이 일어난 직후에 해야 된다. 적시성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차후에 일어나게 할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차후에 일어나게 할 때 부정적인 결과라 상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면은 충격력, 거울의 역할이면서 내담자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차후에 일어나게 할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감정을 말해준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까지만 합니다. 1, 2, 3까지만 하면요, 내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받았다. 굉장히 내가 충격받았다.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네 번째, 상담자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 주면요, 내담자는 이해받는다라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이 공감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담자의 감정 읽어주는 거,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에서 필요한 기술이 공감이잖아요.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또 상담자도 이렇게 직면을 할 때에 직면을 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 이럴 때 이 내담자는, 야, 상담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직면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직면해 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는 것은 비강요성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자의 직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행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면의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직면의 공식 어구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장차 뭐뭐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뭐뭐한 행동을 보니 이것은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행동이란 당신의 뭐뭐한 행동을 보니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서 반복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에 선생님이 이 얘기 때도 이렇게 말하려고 4회기 때도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였고 이번 6회기 때도 보니까 선생님이 또 이런 행동을 하였고 오늘 7회기 때 와서 상담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군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분들이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이 충고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충고를 할 때도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 마. 하나의 행동만 본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의 이 행동 저 행동 보면서 아하 이분은 이것이 이 사람의 비효과적인 행동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이겠구나 깨달아졌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펼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뭐만 행동을 듣고 보니 장차 뭐뭐 할 것 같았어. 혹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또 장차 이 회사에 갔을 때에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교심 당신의 뭐만 행동을 보니 장차 뭐뭐 할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직면을 할 때는 상담자는 이 직면을 통하여 내담자를 고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단지 나는 거울의 역할로 중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직면할 때는 선의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직면을 부정적인 마음에서 비난적인 마음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직면할 때는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직면할 때는요 잘 체크해야 됩니다. 내담자가 나의 직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그 다음에 마음의 힘 심력이 갖게 되었는가 체크해보고 그럴 때 직면과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직면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절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충고를 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 괜찮은데요? 난 그런 일 없는데요? 나는 선생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면을 보아라. 즉 심정을 보아라. 감정을 보아라.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는 뭐냐? 공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선생님이 당황스럽고 또 당혹스럽고 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신가 보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담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개인 상담 과정의 작업 단계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작업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될 4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 자기 노출과 이 감정의 정화를 이루도록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내담자의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다루어줘야 됩니다. 이 감정의 정화,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를 할 때 상담자는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기술이 공감이나 상담자의 자기 개방이 있고, 이 비효과적 행동 패턴을 취급할 때는 상담자의 기술은 이 직면의 기술과 피드백 기술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3번째, 4번째 강의는 또 다음에 또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